행복은 삶의 목표면 결승 지점이죠? 아니요. 중간에 있는 휴게소예요. 주유소고. 안 죽으려고 버텨내려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복용하면 안 되죠. 왜냐? 메달 박탈당하고 프로 선수들은 영구 퇴출당하니까요. 자, 그런데 왜 금지 약물 복용하면 안 되느냐? 라고 보통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 금지 약물 복용하면 훈련 안 해도 근육 뿜뿜 생기잖아요. 연습 안 해도 신체 능력 좋아지잖아요. 보통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요. 금지 약물의 더 신속하고도 강력한 효과는 에나더블릭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금지 약물을 지금 복용하시면 이제 저녁 드실 때쯤 되면 한 서너 시간 후죠. 그때부터 아주 많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게 금지 약물의 가장 중요한 효과예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쯤 됐을 때부터 이 기분이 많이 금지 약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행복해진 이 선수는 내일 아침부터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선수들은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이 선수는 홀로 버텨냅니다. 다른 선수들은 엄두를 못 내는 그 어려운 연습을 이 친구만 하겠다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놀라운 수준의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약물은 그 자체로 근육 강화제가 아니라 행복해진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뎌내기 위해서 먹는 효과가 더 강해요. 물론 거기에 증식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아주 잘 증명된 사실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저희들도 몰랐을 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라고 저희들도 의아했었는데 이젠 대부분 저희들이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이해를 마쳤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넣고 정말 4, 5년 가까이 정말 극악한 박해를 하죠. 85%가 사망하십니다. 놀라운 건 15%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종전이 되고 도대체 이 살아남은 분들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걸 버텨낸 거지? 이 끔찍한 이 고통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이분들을 연구하죠. 더 건강한 사람, 신체가 건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살아남았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살아남느냐? 가장 1번 요인, 가장 강한 요인은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유태인들이 대부분 살아남았어요. 그게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고통을 이겨낼 에너지는 오래 경험하는 행복에서 나오고요. 2년 후에 역경을 이겨낼 그 에너지는 내년에 1년 후에 행복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남학생들한테 항상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몸 만들어. 얘들아, 네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멀쩡한 몸으로 가면 돼. 그냥 군대는 최대한 너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 그런 힘으로 6주 훈련 버티는 거야, 이놈들아.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구로서의 행복이죠. 자, 그러면 목표는 하나지만 도구는 자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유기체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유기체가 훨씬 더 강하고 생산적이며 소통하고 그리고 협업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더 좋은 긍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크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빈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 엄청난 부나 아니면 엄청난 영광을 누린 분들인데 오히려 말년에 혹은 말년이 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삶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비합리적 신념. 가족은 늘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씩 살짝 깨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작은 행복들이 필요합니다. 즉 부킹 해피니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그 사한선의 행복. 이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해서 빨리 빠져나오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야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팀의 에이스 투수냐?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경기를 던지고 내려오는 투수. 어떤 분이 사장 가나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럽니다.
꾸역꾸역 아무리 힘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면 어쨌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어쨌든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출근해왔던 사람들. 그런데 적어야 돼요. 그거 적은 분은 다 위인됐어요. 어벤져스처럼 결과적으로 결연한 의지와 놀라운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지게 되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장 많이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적어놓은 책. 아무리 좌절을 해도 살짝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행복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날 그래서 그분은 다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살짝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적어놓은 분, 우리 역사상 가장 그걸 많이 적어놓은 분이 바로 누구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옵나이다. 뭐 한산선 달 밝은 밤에 그 찰 옆에 차고 뭐 구국의 충절로 막 이런 얘기 있죠. 3%밖에 없어요. 그런 멋진 성웅 이순신의 얘기는. 나머지 97%는 다 뭔지 아세요? 다 뭐 먹은 얘기, 장난친 얘기, 수다 떤 얘기, 갈대밭거린 얘기예요. 그런데 임진년에 시작한 저 난중일기가 정유년에만 가도 이제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깨닫기 시작하신 게 이제 보입니다.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지휘관으로 능력이 없구나 지휘봉을 던지십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그 지휘봉을 다시 잡고 부하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갓김치에 돌문어를 드시더군요. 그런데 조정의 수많은 대신들이 정치적으로 모함해서 나는 그냥 낙향할 거야, 내 이러면서 나라 안 지킬 거야 라고 관직을 버리고 나가시려다 그래도 내가 나라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실 때는 갓김치에 돌문어는 사라지고 파전에 동동줄. 나는 이렇게 병법에 문외하니까 이래서 책을 다 실제로 앞마당에 다 던집니다. 불태워! 라고 하시든 뭘 드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대장장이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밤새 그 대장장이와 이런저런 넋두리를 했노라. 장난치고 수다 떨고 무언가를 먹고 갈대밭을 걷고 시련의 종류마다 그 네 가지가 종류가 다르게 붙습니다. 시련의 종류와 그걸 이겨내고 다시 이뤄내는 그 중간에 뭘 해야 될지를 살짝 뭘 해야 될지를 이제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150개의 역경을 이겨내는 어벤져스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150개 정도 써놓으시니 세계 최고의 어벤져스가 되셨고, 그리고 그걸 50개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놓은 사람이 카네기나 록펠러였어요. 우리 인생은 난중일기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이제야 풀었어요. 우리 스타디언 분들의 난중일기도 오늘부터 이제 작성이 시작되면 어떨까 싶습니다.